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 절대로 이 댓글 이 뿌락치들에 당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도 이 데이터들을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3월 15일 이후부터 계속 국내 알트장 끝났다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반대되는 의견들이랑 욕들이 많이 달렸어요. 근데 선을 넘는 것들은 제가 삭제를 했거든요. 어차피 뭐 볼 일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저희가 뭐 앞으로 마주할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가는 길이 다르다. 그쵸? 대신에 그런 의견들을 좀 얘기를 하는 댓글들을 남겨는 놨어요. 한번 두 달 뒤에 어떤 식으로 아니면 한 달 뒤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근데 다 똑같은 상황 현상이 뭐냐면 제가 이거 그런 댓글들까지 굳이 안 지웠어요. 저는 일부러 남겨놨어요. 일부러. 근데 본인들이 지우고 삭제를 했습니다. 없어요. 막 조회 그때 막 그 순간적으로 좋아요가 많이 찍혀요. 그런 것들은 불장 때 반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느껴지니까 그렇게 찍히는 건지 아니면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 상단이 뜨는데 본인들이 삭제하고 그냥 빤스런 했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냥.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럼 왜 도망갔냐? 몇 달 뒤인데도 알트코인이 박살이 났겠죠. 알트코인 그때가 이제 불장이 시작이라고들 외쳤는데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들이 달리면 여기 유튜브에 알림 설정이 뜨겠죠. 매일같이 뜨다 보니까 본인이 부끄러우니까 삭제하고 그냥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뭐 영상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던져놓고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의 댓글들의 대다수가 그럴 수가 있다. 제가 선을 좀 넘는 것들을 좀 지우거든요. 그냥 모든 논리를 부정을 해버리는 것들. 제가 지금까지 외쳐왔던 것들과 뭐 갑작스럽게 막 어제부터 하락을 외쳐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완전 프레임 작업들을 하는 댓글들은 다 지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두는 댓글들은 있어요. 한번 좀 어떻게 되나 보게.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좀 무책임한 거죠, 사실. 유동성장은 3, 4분기가 될 겁니다. 내 글은 성지가 될 겁니다. 더 이상 댓글 안 답니다. 댓글 계속 그대로 남겨져 있나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대비할 거면 그냥 차라리 얼굴 사진을 좀 이제 찍으시면 더 신뢰가 갈 텐데. 그러신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또 하나. 월요일부터 불장 출발이라고 말했거늘 즉 한파당 남았다라고 주구장창 얘기했거늘 즉 뭐라도 된 것처럼 뭐 훈수를 이렇게 둡니다.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이렇게 댓글 남겨가지고 이 불장인데 이것들 놓쳤다니 막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쇼핑하기 바쁩니다 지금. 드라이브하고 신라호텔 가가지고 망고비수 먹기 바빠요. 뭐 유튜브 보면서 그런 시간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다? 이게 뭐다? 사실 이거 자체가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인정 욕구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행동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그 댓글들을 이 삭제하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그런 근거라든지 아니면 본인만의 차라리 영상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런 좋은 카르마들이 다가올까요? 앞으로 됐을 때 얼마나 좋은 카르마들이 다가오겠습니까? 본인 덕분에 만약에 가을부터 하락이면 가을 전까지 그냥 풀롱만 치면 되겠네요. 돈들 많이 벌겠네. 그냥 종목도 찝어주지 그래요. 차라리 종목도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무책임한 댓글들이 많다라는 거. 지금은 좀 이제 면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게 댓글들이 진짜 댓글과 가짜 댓글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보다 보니까 좀 선동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이제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찍어요. 지금까지 오셨던 저희 패밀리 분들, 엘리트 클로버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댓글은 좀 괜찮죠. 제가 좀 이제 보고서 좀 제가 감히 뭐 피드백을 하자면 리스테이킹 된 코인들, 그러니까 본인만의 견해를 좀 이제 담잖아요. 견해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일 수도 있다. 디파이 코인을 펌핑을 하고 이더리움 펌핑을 하고 근데 리스테이킹 된 베이스가 이더리움 돈이 무한대로 풀림. 근데 리스테이킹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튜버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조회수가 낮다. 이게 맞아요. 이러니까 불장이 안 오는 겁니다. 지금 이 돌아가는 그 리스테이킹 메타들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큰 버블인지 그런 것들을 인지도 못하고 그냥 리플 코인만 그냥 10만원 100만원 간다
뭐 IPO 된다, 뭐 나스닥 상장한다 이런 것들만 보고서들 매수들 하니까 그러니까 국내 시장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거지에 그냥 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해는 올해만큼은 뭐 언젠가는 그러다가 뭐 이제 한국에서도 ETF가 승인되는 날에 그때가 기회 오겠죠. 근데 올해 ETF가 승인될까요? 한국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쯤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뱅크런이 난다라는 게 이더 가격이 떨어지면 이율들을 줄 수가 없다. 그렇죠.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뭐 뱅크런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 디파이에서는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 흔히들 이것들만 노리는 세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 청산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 차익 실현을 보는 거죠. 근데 이 리스테이킹 메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 포지션들이 지금 리스테이킹으로 일단은 초창기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더리움을 그냥 복사하고 있거든요. 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대비를 해가 그것들을 언젠가는 이 버블들을 깰 수가 있어요. 리스테이킹 된 코인들이 값어치가 쓰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걔네들까지도 선물 상장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걔네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 이제 아니 뭐 건강한 생태계에서는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그걸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SEC에서 그것들을 또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스테이킹뿐만 아니고 리스테이킹. 왜냐면 이런 사례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흔히들 이제 그 앵커 프로토콜 같은 것들도 이제 버블들이 붕괴가 됐고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붕괴가 되고 나서 규제한다고들 한단 말이죠.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USTC가 붕괴되고 그 디패깅 되고 나서 규제를 한다고들 했거든요. 이 리스테이킹 관련된 것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 늦었죠.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 버블들이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인위적인 상황들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댓글들 무책임하게 쓰고서 도망가는 사람들 많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굳이 진짜 불장 같은데 반대로 얘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반대로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지? 뭐 사주로 받아가지고 일부러 개미들을 털게끔 해야지 잘 올라간다? 근데 그게 맞을 거였으면 그 3월 15일 4월 초에부터 올라갔겠죠. 여기서 하락 끝났겠지. 이러고 이렇게 올라갔겠지.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쵸? 근데 지금까지는 대폭락장 되기 직전에 대폭락을 봤던 그런 영상들을 못 봤어요. 저는 그 FTX 때도 마찬가지고 2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계속 불장들을 외치다가 물론 선물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그냥 관점들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단타식으로 좀 이제 계속 매매를 하죠. 근데 올해만큼은 이 대폭락에 대해서 저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이 그냥 무대가 예전에는 혼자서 좀 트레이딩 많이 할 때는 코인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저만의 관점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폭락 관점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 무대 그냥 그 장치가 그냥 유튜브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 자체도 오히려 저한테는 좀 편하기도 하고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글로 쓰는 것보다 그러면 이게 불장이 난 이게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이더리움 BTC 마켓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다 팔아가지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기 전에 그 시그널들을 이미 아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원화나 이런 재고들을 가지고 비트랑 이더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해외로 옮긴 거죠. 유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김프 낀 가격에서 아주 값어치 있게 원화 프리미엄 가격 5% 10%씩 더 얻으면서 어느 순간 타이밍을 딱 보고서 비트나 이더 같은 것들 해외로 옮겨가지고 어쨌든 그것들 팔 거니까 테더랑 스테이블 테더랑 USDC 뭐 스테이블 코인 달러 가치가 어느 순간에 자산 시장이랑 디커플링 돼가지고 급등하는 것까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옮겨진 게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옮겼는데 그냥 이제 시장 있다가 내다 팔기에는 좀 충격이 클 수도 있으니까 그걸 대신해서 BTC, ETH BTC, 이더리움 선물 이거를 비트코인을 가지고
예전에 비트맥스처럼 굳이 매도하지 않고 굳이 수합하지 않고 굳이 담보대출 받지 않고 그냥 어쨌든 던지기 전에 이거를 이더리움을 잠깐 올린 거다. 비트코인 던지기 전에. 그러니까 도미넌스에 대한 변동들이 없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어쨌든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세력들은 사실 이더리움 올라가면 비트코인 올라간다는 거 좀 알거든요. 대신에 뭐 이더리움이 20% 올라간다고 비트코인이 20% 올라갈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의 5에서 7%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타이밍이 5월 23일에서 새벽 넘어가는 24일날 그 현물 ETF 그게 나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블랙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무더기로 한 번에 상장할 수도 있는데 승인할 수도 있는데 나는 굳이 따지면은 안 된다에 베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에 부정 출발을 하는 것들 자체가 뭔가 의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사실 새벽에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트릭을 주는 겁니다. 왜 하필 한국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비들 하셔야 돼요. 왜 하필 한국이냐고. 아시아권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올립니다. 새벽 3, 4시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더리움을 올립니다. 그 선물 전에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뉴스들이 떠다닙니다. 어떤 뉴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수도 있겠구나. 아, 이전에도 비트코인도 됐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한 10% 정도 올라가니까 더더욱 신빙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알트코인도 또 사놔야겠구나. 아,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구나 하면서 2차적인 꼬시기를 합니다. 알트코인들 사놔야겠구나. 알트코인들 사야겠다. 풀매수 해야겠다. 1일 차트도 안 봐요. 떨어졌던 것도 안 보고 미체결 양도 안 보고 락업 해제되는 물량도 안 봐요. 토크노믹스도 안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디젠이 탑재된 국내 시장의 그런 겁니다. 이게 불장 때는 좋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안 오는데 또 보니까 반등을 시원하게 하네. 피스 네트워크 락업 해제가 됐는데도 하는구나. 선물에서 미체결 약정 물량이 얼마나 쌓이고 숏이 얼마나 청산되는지도 안 봐요. 이 사례 하나만으로 이제 불장이 또 오는구나.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것들을 생각들을 안 하고 불장이 오는구나. 어떤 것 때문에요? 요놈 때문에. 새벽에 올린 요놈 때문에. 그러니까 기회를 안 준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안 주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지난번 리플 때도 똑같아요. 여기 안에 숨겨진 트릭이 뭐냐면 새벽에 올렸어요. 리플 증권이 아니래. 소송에서 이겼대. 근데 숨겨진 걸 보니까 해석하기 나름일 텐데 해석을 또 좋은 쪽으로만 하거든요. 개인한테 판매하는 건 증권이 아니래요. 이것만 보면 좋겠죠. 기관한테 파는 건 증권이래. 이것만 보면 나쁘겠죠. 근데 오히려 가격 측면에서는 반대가 됐어야 돼요. 개인한테 판다는 게 리플랩스가 아니면 리플 재단이 업비트가 됐던 해외 거래소가 됐던 리플을 입금해 가지고 매도하는 거 있죠. 이거 자체가 합법이다. 증권이 아니니까. 오히려 이거 개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기관들은 오히려 리플 재단들이 기관들한테 리플을 판매하는 거 자체가 증권이래요. 이제 안 된대. 이거 엄청 호재네.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이제 정말 짧은 생각인 게 기관들이 그러면 리플 재단들이 판매하는 물량들을 가지고 가면 이 사람들이 손해보고 판매를 할까요? 어쨌든 이득 보고 판매하려고 조금이라도 리플 코인 가격들을 올리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오히려 반대로 바뀌었어야 돼요. 개인한테 파는 게 증권이라고 판결이 돼버리면 국내에서는 어쨌든 매도가 안 되는 건데 리플 재단들이 개인들한테 이제 판매하려고 이제 시장에 덤핑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모조리 다 기관들한테만 파는 게 합법이라고 하면 기관들이 그걸 사가면은 어떻게든 비싸게 팔려고 조금이라도 유동성 공급을 하겠죠. 근데 이 재료를 가지고 새벽에 올렸다. 그리고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무슨 내용이냐? 리플 코인이 소송에서 이겼다, 승소했다,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됐다. 그것도 새벽에 다 올릴 거 다 올리고 기회는 좀 줘요. 10% 정도는. 그리고 귀신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귀신같이 50% 하락을 하고 불장 때도 어떠한 영향도 안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맴돈 게 이거 한방 때문에 리플 홀더들이 그렇게 안 던지는 것도 있어요. 이거 한방 노렸으니까 1년째 돼갑니다. 1년째. 그때부터 느꼈어요. 기회를 쉽게 안 주는구나. 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작년부터 해가지고 두 번의 큰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두 번의 큰 파란색 매울신 두 가지 이슈.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국내 알트코인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런 것들 안 보거든요. 락업 해제되고 물량들 토크노미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안 봐요. 체크도 안 해요 잘.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불장 때는 그렇게 했어도 먹여줬으니까 2017년 21년도에는. 근데 미국이 이 판때기에 들어온 이상, 미국 기관들이 들어온 이상, 그리고 그 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SEC가. 호락호락하게 안 줄 겁니다 올해만큼은. 그리고 역사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편입돼가지고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들은 어쨌든 인위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요.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겠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뭐 미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거의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나스닥이 우상향하기 전에 엄청난 경제적으로 이제 혼란이 왔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공교롭게도 나스닥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증시들이 다 떨어졌고, 미국뿐만 아니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공황이 왔어요. 거의. 그리고 나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거의 이때는 다 털려 나갔을 거예요. 이때는 거의 IMF급으로 인위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크루드 오일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2020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안 뜨지? 자, 여기서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 이 상황일 때 마이너스 유가로 역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이너스 유가를 찍어가지고 모든 롱 포지션들을 다 청산을 시켰어요. 강제로 청산. 캐시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캐시콜은 순간적으로 그 호가 단위가 그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강제로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을 못하니까 단위점이 그냥 다음날 되니까 그냥 그 밑에서 그냥 시작을 해가지고 강제로 빚을 낼 수밖에 없었던. 코인 시장에서는 거의 이런 일이 거의 좀 드물거든요. 예전에 호가에 좀 차이 날 때 그때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제로 청산을 해야 되는데 저 밑에 아래서 청산을 하다 보니까 캐시콜 증권사한테 이제 돈을 갚아야 됐습니다. 빚까지 생겼다. 그냥 청산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우상향을 했어요. 몇 년 동안 못 들었던 이 76달러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해가지고 이때부터 뚫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위적인 사건들이 개입들이 된다. 아직까지 이란과 이스라엘 이 재료도 엄청난 잠재적인 큰 재료가 될 겁니다. 또 이러면서 여길 때렸던 게 미국이라고 막 이렇게들 빌드업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호락호락하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비트코인 차례입니다. 아니 코인 시장 차례입니다. 이제는 코인 시장 차례예요. 나스닥, 크루드 오일, 비트코인 다 어디 거죠? 중국 시장에서 개입하나요? 뭐 S&P도 있을 거고 다우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지? 크루드 오일, 옥수수도 있을 거고 옥수수랑 뭐 금속이나 구리 같은 것도 있겠죠. 어쨌든 얘네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 미국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죠. 중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도 리먼 브라더스 때 한번 터졌고, 크루드 오일은 코로나 때 한번 터졌고, 비트코인은 이제 곧 터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현물 ETF 승인도 됐고, 정말로 우상향을 만들 거면 그거 되기 전에 모든 판을 리셋을 시키더라도 어렵지가 않아요. 레버리지 장치라는 게 다 껴있으니까. 레버리지가 사실 가장 큰 재료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아니면 이거 말고도 사실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잠자고 있던 10년 만에 10년 동안 동결이 됐던 코인들이 갑자기 움직여가지고 차익 실현을 한다거나 그러더라도 누가 뭐라 할 게 없죠. 왜냐면 비트코인 개발자가 사토시 나가모토 익명의 개발자니까. 그렇죠. 좀 그래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겁니다. 언제까지요? 2024년 올해까지는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나마 좀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 23에서 4일 그 전에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체도 의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불장 시그널이라고 한다는 게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제가 기준점 말씀드렸죠. 스택스, 세이 같은 애들이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그때서야 불장이다.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안 간다로 보고 있는 거고 3월 15일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들에서도 보면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야 됩니다. 진짜 이제는 여기서 하방만 외치는 분들 보면 아깝네요. 내가 뭐 작년부터 하방을 외쳤어요? 비트코인 올라가기 전부터 하방을 외쳤나요? 3월 15일부터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잘 먹고 사세요. 그냥 왜 악의 구렁텅이로 같이 들어오게끔 하는 거야. 본인이 뭘 한다고. 또 이제 댓글 또 이제 삭제하고 몇 개월 뒤에 하락했을 때 또 빤스를 하려고. 이런 사람 제가 한두 번 봤겠습니까? 그쵸? 한두 번 봤겠어요? 한두 번? 절대 한쪽에 편향돼가지고 매몰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뭐 하방이라고 하는데 상방 관점을 믿으시면 풀매수 하시면 되는 거고 왜 굳이 본인 상방 같은데 그걸 왜 굳이 댓글까지 써가지고 그렇게들 전파를 하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신빙성이 없고 내 분석이나 내 일기장이 마음에 안 들면 차단을 하라니까요. 구독하기를 안 하면 되고 영상을 안 보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와가지고 나는 빅쇼트를 보고 있는데 상승 관점 보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같이 불장 가자 하면서 뭐 멤버십 가입하고 막 이러면 되지 왜 굳이 와가지고 그렇게들 하시죠? 그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뭐 이제 화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감정 소비를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혼자서만 많이 먹으라. 굳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 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지 말고 이 시체바 쌓인 곳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아시겠죠? 그 익명의 탈을 써가지고 그 댓글들 근데 요즘에는 뭐 엄청 막 선을 시계 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앞으로도 이제 유튜버 이 댓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게 될 거예요. 그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강화나 이런 것들 되게 좀 심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기획사 사례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한국에서 아직까지 그 재료가 안 터지긴 했거든요. 지금 이걸 의심을 해봐야 돼요. 기관들이 그 세력들은요 저희보다 정보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금투세부터 언제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될지 아니면 이제 제도 좀 이제 빡세지니까 한국에서 한국 시장을 이제 떠나야겠다라고 판단들이 되는 그런 정보들이 언제 공개가 될지를 미리 예상을 하거나 알고 있거나 해가지고 지금 이미 유동성 출구 역할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해외로 빠져나간 거일 수도 있어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은 저희보다 빠르니까. 그러면 그게 맞다라면 후폭풍이 엄청나게 나오겠죠. 엄청 커지겠죠. 그게 맞다라면 어차피 6월달 7월달에는 그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 안 보시나요? 7월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마켓 메이킹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국내에서. 되긴 되는데 말도 안 되게 막 급락했던 그런 사례들 때문에 그 마켓 메이커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이라는 명분하에 그런 것들이 안 돼요. 사실상.
그리고 안 하려고 하겠죠. 굳이. 그리고 세금까지 낸다고들 하네. 그냥 외국 가서 하면 되는 건데. 외국. 그러니까 제가 국내 알트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국내 알트장을.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거 마지막으로. 아니 국내 알트랑 해외 알트랑 무슨 차이가 있죠? 둘 다 어쨌든 해외에 있는 것도 국내에 있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스택스 바이낸스에도 있잖아요. 도지코인 바이낸스에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고. 그러니까 국내 알트장이라는 말을 제가 좀 이제 포괄적으로 좀 이제 써가지고 좀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실 텐데, 제가 말하는 국내 알트장은 국내에서 많이 묻은 홀더들이 비중들이 많은 코인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트렌드가 한국이 지금 가장 떨어지는 게 뭐냐면 오디널스라는 코인 있잖아요. BRC20. 그리고 위프라는 코인 있잖아요. 페페라는 코인 있잖아요. 얘네 세 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신생급이거든요. 신생. 얘는 BRC고 얘는 솔라나고 봉크도 있긴 한데 봉크는 최근에 상장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업비트에 상장이 돼야죠. 근데 페페, 이더리움 얘네들 대표되는 신생급 민코인들인데 얘네들이 국내 거래소에서는 상장이 안 됐단 말이죠. 안 됐어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가장 늦게 따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고이고 고였던 코인들만 가지고도 구매들 한다. 근데 그나마 제가 그래서 세이랑 스택스 같은 애들을 기준으로 둔 게 고이고 고였다고들 하지만 얘네들은 시체가 좀 비교적 적거든요. 스택스도 21년도부터 부장이긴 했는 그 상장되긴 했는데 이때 비교적 펌핑 그 주기가 좀 적었기 때문에 시체가 비교적 적었거든요. 그리고 세이 같은 애는 작년에 신생으로 나왔던 코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회복을 못한다면 이건 희망이 없다. 그나마 좀 시체가 단기적으로 적을 것이고 털려나간 사람들은 털려나갔을 것이고, 특히나 얘네들은 사실 좀 비교적 좀 적어요. 근데 스택스는 좀 많긴 한데, 그리고 고이고 고인 코인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중에서 그냥 손쉽게 좀 거래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손쉽게. 그리고 비중들이 꽤나 높으면서 이제 홍보들을 많이 하는 코인들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런 코인들을 사실 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반등들이 좀 약해 보이는데 바이낸스 가보시면은 뭐 20% 30%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러니까 한국에 그렇게 떠먹여줄 기회를 안 준다. 그리고 6월달 7월달부터는 이제 상장 폐지랑 상장 기준들이 정말, 상장 기준은 엄격해지고요. 상장 폐지 기준은 엄청 완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량이라든지 해킹 관련된 물량들이 있었던 프로젝트 재단들 흔적들이 있었으면 유통량 문제라든지 그런 애들을 상장 폐지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서 닥사에서 함께. 아직까지는 5월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들을 안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최악이에요. 최악이니까 저는 굳건하게 갑니다. 국내 알트장 다 끝났다. 알트코인 CX 끝났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굳건하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잔잔한 것들을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이거 유동성 탈출하려고, 해외로 탈출하려고 알트코인 팔았던 자금들,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다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 라고 판단이 들고, 그렇게 되면 더더욱 이제 큰 후폭풍이 오겠죠. 왜냐하면 이 정도 반등분 됐을 때 분명히 알트코인들을 더들 살 텐데, 더 사실 텐데, 현금화 하고 있다가도 뽀문을 느껴가지고 하필이면 새벽에 올려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런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근데 회복을 못했던 애들이 2차적으로 하락할 때 더 크게 갑니다. 추가적으로 진입되는 롱 포지션 물량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손절까지 나오려면 뭔가 좀 적절한 재료들이 있어야겠죠. 갑자기 뭐 세금 같은 것들 이제 유예 안 하고 이제 시행을 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어쨌든 그냥 굳건하게 합니다.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굳이 만약에 하실 거면 단타식으로 해외에서 하세요. 해외에서 굳이. 근데 뭐 이게 사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월 15일부터 해가지고 잔잔하게 좀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그때마다 매일같이 댓글들이 달려요. 조금이라도 상승들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의 그 약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불나방들인지 아니면 뿌락치들인지 아니면 뭐 댓글 부대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 반등들 하면은 무조건 댓글이 달리거든요. 아 수직으로 하락을 하면 더 좋죠. 우리의 입장에서 수직 하락하면 당연히 반등도 시원하게 이 정도는 가니까 그렇게 안 주는 게 문제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하락들 하면서 이렇게 조정들 할 때마다 달리거든요. 이런 것들로 뽀모 느끼시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다들 이제 몇 개월 뒤면은 댓글들 싹 다 지우거나 또 조용히 새로 그 계정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국내 알트장을 두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체들이 많이 쌓인 것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